자, 그래서 지금 위치 변이 그래프하고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들이 다른데 그 알려주는 다른 게 여기는 뭐 진폭과 파장을 할 수 있고 주기와 진폭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의 그래프 상태 뭐라고요? 모든 점의 현재 순간의 변이값. 요거는 그 점 중에 어느 한 점을 콕 집어서 시간에 따라서 이 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자, 그래프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파동의 전파 속력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력은 우리 어떻게 구하지? 시간분의 거리 맞나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돼. 그럼 파동에서 시간은 뭐야? 주기 있었지, 주기. 파동에서 시간, 주기. 거리는 뭐야? 파장이지, 파장. 그럼 T분의 람다가 되고요. 주기는 뭐분의 뭐라고 했어? 진동수분의 1 맞나요? 진동수분의 1. 그럼 따라서 V는 F 람다. 많이 들어봤지? C는 F 람다, V는 F 람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파동의 전파 속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V는 F 람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파동의 전파 속력이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얘는 거리 변이 그래프네. 그럼 진폭과 파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시간 변이 그래프네.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다? 주기와 진폭을 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파장, 주기, 진동수 속력을 구하래요. 그럼 봐.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 돼. 그럼 파장은 얼마가 된다? 4m. 그럼 파장은 4m. 주기는 이거 봐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몇 초? 주기는 4초가 되겠네. 그럼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4초분의 4m에서 속력은 1m/s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진동수는 주기분의 1 맞나요? 주기하고 진동수 반비례하니까 그럼 얘는 4분의 1Hz 또는 0.25Hz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 예제 2번.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파동의 전파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특이하게 어떻게 줬냐면 뭐라고 돼 있어? A에서 B까지 2초 동안 진행했을 때의 속력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우리가 확실하게 하려면 단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왼쪽으로 진행하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야. 그럼 A에서 B까지가 뭘까요? 4분의 1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4분의 1주기의 모습이 점선의 모습이야. 뭐라고요? 4분의 1주기의 모습이 점선의 모습이 된다. 4분의 1주기의 모습이 점선이 된다. 왜? 한번 볼까? 근데 A점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럼 여기 한 번 내려가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4분의 1주기의 모습이구나. 이거. 자,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4분의 2주기의 모습을 그린다라고 치면 4분의 2주기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4분의 2주기의 모습. 그럼 만약에 4분의 3주기의 모습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4분의 3주기의 모습. 그럼 이 마루가 어떻게 돼?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하면서 마루는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근데 이 내질 이동하니? 내질은 여기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데 이 마루가, 그러니까 마루가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처럼 마루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아까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왼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몇 주기가 되는 거야? 4분의 3주기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까지 2초 진행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4분의 1주기가 2초가 되는 거고요. 그럼 4분의 1주기가 2초야. 그럼 따라서 주기 T는 몇 초야? 8초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에서 10이니까 8m지. 그러면 8초 동안에 8m를 갔으니까 얘 속력은 1m/s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4분의 3t가 만약에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4분의 3t가 2초가 되는 거니까 주기는 어떻게 되지? 3분의 8초가 되겠지? 그러면 3분의 8초분의 8이 되니까 어떻게 돼? 막 하고 있는 거냐? 그럼 얘는 속력이 3m/s 맞나요? 만약에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답이 이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기본적인 형태고요. 형제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소리의 발생과 전, 소리하고 물결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자, 파동의 종류에 따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소리가 뭐지? 음파야.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야, 북을 치거나 줄을 튕기는 것 같이 소리는 물체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북을 친다. 북을 치면 둥둥둥둥 울리지. 내가 북을 땅 때리면 이 북에 있는 편면이 꽉 진동을 하면서 얘가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때려서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 무슨 악기라고 하지? 타악기. 때릴 타자를 써서 타악기라고 하지. 그럼 줄을 튕겼어. 검은고, 가야금, 뭐 바이올린, 뭐 첼로, 줄, 기타. 줄을 땅 튕기게 되면 줄이 띵 진동하면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발생을 시킨다. 이걸 우리가 줄현자를 써서 현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진동시켜야지만 소리가 발생을 한다. 되셨나요? 그럼 이 공기 분자들이 딩딩딩딩 진동을 해가지고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 목젖을 쥐어짜서 빡 진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뒤에서 나올 텐데 우리 가청주파수. 가청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를 가청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소리는 한 20헤르츠 정도고 이런 소리는 진동수가 굉장히 큰 소리거든. 그러면 내 목젖을 2,000번 진동시키는 거야. 떨어서. 그럼 공기를 2,000번 진동을 시켜가지고 이 공기가 진동 전달해서 니네 고막에 그러니까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서 고막에 감지가 돼서 이 고막에 기속뼈, 청소골이라는 기속뼈가 있는데 그게 소리를 증폭시킨 다음에 달팽이관에 있는 청세포에서 청신경을 통해 대뇌로 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성재야 그만 좀 줘라 일어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딱 듣고 내 이름 불렀네? 나 졸지 말고 일어나라네? 그럼 네가 그 순간 기속에서 듣고 청세포에서 청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갔다가 대뇌에서 판단하는 거. 선생님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야지. 그럼 대뇌에서 운동신경을 거쳐서 운동 근육에 명령을 내려가도 일어나. 근데 일어나. 그럼 순간 팍 일어나죠. 그럼 내가 그 순간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이게 가서 전달해가지고 다리 위에 해가지고 순간 딱 일어나. 소리 속력 엄청 빠르다. 들리지? 소리 속력이 약 340m/s 정도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음파를 소리라고 하는데, 자, 음파 소리의 속력은 매질 상태 및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럼 우리 고체에서도 소리가 들리고요. 그러니까 음파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파동이잖아.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는 거. 그럼 고체, 액체, 기체. 우리 액체에서도 소리가 들려? 물속에서 와와와 말하면 어떻게 와와와와 이런 소리 들리지? 소리는 들려. 말소리가 잘 들리진 않지만 소리는 들려. 그 다음에 고체 상태 하면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고체가 제일 빠른데 왜냐면 고체 상태들은 분자 배열이 어때? 빼곡하게 돼 있고 액체는 빼곡하게 있는데 약간 듬성듬성 있고 기체는 아주 떨어져 있지. 역학적 파동도는 이 분자끼리 전달 충돌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건데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장난 하잖아. 야, 제가 막 메롱하고 야구를 야, 쟤한테 전달하면 전달 해가지고 딱 제가 막 때리래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고체들은 분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전달하면 바로 전달되니까 속력이 빠르고 기체는 멀리 떨어졌을 때 얘를 가서 여기 때려서 전달해야 되니까 속력이 느리단 말이야. 그럼 고체가 더 빠르다는 증거가 뭐냐면 멀리서 시골에 가면 이 도시에 있는 기찻길을 담장으로 막아놓고 그리고 도시에는 서울 같은 데는 다 지중화 시켜놨어. 땅 속에다 이렇게 다 철길 막 저거 해놓고 해놨는데 시골 같은 데 보면 철길이 있어. 근데 저 멀리서 기차 보이지도 않아. 근데 철길, 이 기찻길에 대고 듣잖아. 그럼 덜컹덜컹. 그럼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공기 중엔 안 들리는데 여기서는 고체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이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분자의 속력이 어떻게 돼?
차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여름에 소리 속력이 더 잘 들리게 된다. 더 빠르다. 잘 들린다기보단 더 빠르다. 자,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의 순으로 속력이 빠르고요. 진공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달에 갔다. 그래서 야, 달에 갔다 온 얘기를 해주는데 달에 갔는데 달에는 공기가 없어가지고 음속이 막 떨어져. 근데 나 있는데 옆에서 음속 떨어져가지고 쿵 소리에 내가 깜짝 놀랐다. 너 미치는 줄 알았어. 나 개구라치는 거지. 소리가 안 들린다고. 쿵 이런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럼 만약에 달에 갔는데 우리 우주복을 입고 있어. 우주복 안 입고 배가 부풀어 올라 터지거나 숨 막혀 죽겠지. 우주복 입고 있는데 서로 얘기를 어때? 전파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리와 머리끼리 헬멧과 헬멧끼리 맞대고 얘기를 하면 내 헬멧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이 헬멧이 헬멧을 진동시키고 이 헬멧이 상대방 헬멧을 진동시키고 상대방 헬멧이 상대방 공기를 진동시켜서 말소리가 들릴까? 말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소리는 들릴 거야. 소리는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소리가 전달된다고 하는데 우리 싱크로나이즈죠? 수중발레? 그 사람들은 막 얼굴 고개 쳐박고 막 다리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전부 다 막 6명 막 이렇게 해서 박자 맞춰서 딱 하잖아. 그럼 수중 스피커가 따로 있어. 물속에서 음악이 들려. 그러니까 기를 이렇게 물속에 넣잖아. 그 음악 소리가 들려. 근데 걔를 공기 중에 꺼내면 어떻게 될까? 다른 소리로 들려. 음악 소리가. 그러니까 물속에서 맞게 물의 매질의 입자에 대해서 소리가 똑바로 들리게 특수 장치된 스피커가 수중 스피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어디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음악을 들어보세요. 물속에 얼굴을 잠그고 귀 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음악 소리가 딱 고개 들면 음악 소리가 나요. 물속에서 그 수중 스피커를 이용해서 노래를 틀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요. 기체에서 음파의 속력,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그래서 자, 속력은 331. 약 340 정도 되는데 0.63T 섭씨 온도 곱한 만큼의 속력이 된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주어질 겁니다. 자, 물결파 얘기를 할게요. 물결파. 물결파가 뭐야? 우리 파도 생각하면 되겠지요. 자, 요 그림은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지금 여기 수조가 있는데 선생님 그림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수조에다 물을 채우고요. 여기다가 어떤 받침대를 놓고 유리판을 놓은 거야. 유리판. 그럼 여기는 깊고 여기는 얕은 거야. 물의 깊이를 다르게 했는데 자, 물결파가 나왔을 때 니네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요. 물결파는 깊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그럼 물결파는 뭐에 따라서 속력이 변한다는 얘기야? 깊이에 따라서 속력이 변한다는 얘기야. 소리는 매질의 종류, 고체, 액체, 기체,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변하고 또 뭐에 따라서 변한다?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물결파는 뭐 할수록? 깊을수록 빠르다. 암기, 이건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물결파 나오면 깊을수록 빠르구나. 깊을수록 빠르구나. 외워두셔야 합니다. 뒤에 책 뒤에 내용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깊은 곳이고 여기는 얕은 곳이야. 여기는 깊고 여기는 얕아. 그럼 여기서 이제 파동을 막 발생을 시킨 거야. 파동을 발생시킨 모습을 얘는 위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자, V는 F 람다. 이게 파동의 전파 속력인데 F가 뭐지? 진동수지. 그럼 우리 이 단원에서 뭐 배웠어? E는 HF 해가지고 오로지 에너지는 진동수 조건에 비례해 이런 얘기를 배워. 이게 에너지라고. 그럼 물의 깊은 곳에 속력이 빠르고 얕은 곳 속력이 느리는데 얕은 곳에 갔다고 해서 에너지가 바뀌니? 아니, 에너지가 바뀌는 건 아니야. 오케이? 에너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는 일정해. 속력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진동수는 일정해. 진동수는 안 변하는 거야. 그럼 빠른 곳에서는 파장이 뭐하다? 크고 느린 곳에서는 파장이 어떻다? 느린 곳에서는 파장이 작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는 깊은 곳이니까 파장이 크고 여기는 얕은 곳이야. 유리판을 넣어서 그럼 파장이 짧다. 그래서 물결파의 파장은 다가 나보다 크고요. 물결파의 진동수는 같습니다. 진동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안 변하고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가해에서 물의 깊이가 얕은 곳보다 더 빠르다.
왜 그런지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깊을수록 빠르다라는 거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파동의 에너지 하고 끝낼 건데요.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소리의 삼요소입니다. 소리의 삼요소. 소리의 삼요소. 소리의 삼요소. 자, 소리의 삼요소는 높이, 세기, 맵시. 자, 여기 보면 얘는 지금 그림 보니까 어때? 뭐는 같지? 뭐는 같지? 진폭은 같지? 얘는 진폭은 같으나 뭐가 다르다? 진동수가 다르다. 얘는 높은 소리고 얘는 낮은 소리야. 자, 무슨 얘기냐면 낮은 소리 진동수가 작은 거야. 높은 소리 진동수가 큰 거야. 뭐는 같아? 진폭은 같아. 그럼 세기 이거는 큰 소리 작은 소리인데 세기는 얘는 뭐? 진동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수는 같으나 뭐가 다르다? 진폭이 다르다. 진동수는 같으나 진폭이 다르다. 그래서 진폭이 큰 게 큰 소리가 되고요. 진폭이 작은 게 작은 소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맵시는 음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색 파형이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 목소리가 다르지.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다르지? 그럼 파형이 다른 거야. 똑같은 악기를 똑같은 크기로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리코더 소리, 피아노 소리, 가야금 소리, 뭐 바이올린 소리 다 다르지? 파형이 다르다. 음색이 다르다. 파형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리의 상소라고 얘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파동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파동의 에너지는 선을 비유를 하자면 물결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배가 있으면 배가 뒤집어졌다. 배가 뒤집어졌어. 난파돼서 배가 뒤집어졌어. 그럼 에너지가 큰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뒤집어질까? 높은 파도가 와야 되겠지. 그럼 뭐에 비례한다? 진폭. 진폭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겠구나. 진폭 A. 자, 그 다음에 파도가 넘실 왔을 때 뒤집어질 확률이 클까? 파도가 확 이렇게 왔을 때 뒤집어질 확률이 클까? 자주 많이 와야 되겠지? 진동수에 비례하는데 진동수 F 얘가 그냥 비례가 아니고요. 제곱에 비례합니다. 얘네들이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니네는 보편적으로 저는 농담반 진담반인데 엄마 말을 잘 듣니? 아빠 말을 잘 듣니? 대체로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왜 엄마 말을 잘 듣냐면 과학적으로 파동으로 설명을 하자면 엄마가 큰 소리 치잖아? 엄마가 큰 소리 치면 엄마는 높은 소리야. 진동수가 커. 에너지가 많아. 에너지가 많은데 엄마가 큰 소리 치면 우와 큰 소리까지 치니까 엄마가 큰 소리 2배의 진폭에다가 2배의 높은 소리로 얘기하면 2배의 제곱, 4배, 2배의 제곱, 4배니까 토탈 16배 에너지가 오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 목소리 듣기 싫은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듣기 싫어서. 왜 듣기 싫어? 엄마가 큰 소리 치면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파동의 발생과 전파까지 선생님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여기 그냥 진폭 파동 뭐 이런 얘기만 뚝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은 완벽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이해되시나요?